심리학을 읽어주는 남자, 멘탈리스트입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애적 방어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인, 즉 부정은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인데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로는 예인이 죽은 후에 죽지 않았다며 여행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분리는 자기와 대상의 심상을 상반된 두 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내 편, 네 편으로 편가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투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생각, 기분,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로는 내가 싫어하는데 걔가 날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증적 방어를 보겠습니다. 첫째, 격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예로는 직장 상사와 심하게 다투고 폭력성을 억압한 채로 강박적으로 업무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반동 형성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고 2단계는 억압된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강한 성적 충동을 감추려고 성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억압은 부정적인 생각, 기억을 무의식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억압이 실패하면 실수가 발생합니다. 예로는 성폭행에 대한 기억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넷째, 전치, 즉 치하는 사상, 감정, 소망을 수용 가능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로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체육대회에서 실력 부족으로 탈락하고 나서 체육대회 심판들의 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째, 주지화는 불안 통제, 긴장 감소를 위해 본능적 욕구에 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실제 성경험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취소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준 상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동생을 때리고 그 상황이 두려워서 껴안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째, 합리화는 참을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으로 덮는 것입니다. 예로는 살이 쪄 보이는 이유를 옷이 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해리는 감정적 고통을 피하려고 인격과 의식이 일시적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예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미성숙 방어를 보겠습니다. 첫째, 동의시는 우월한 타인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청소년이 연예인을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전화는 심리적 갈등, 불편한 상황에 감각기관, 수의근 계통이 아픈 것입니다. 예로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는 세댁이 시부모를 만났을 때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의근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말하고 반대 개념인 불수의근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을 말합니다. 셋째, 신체화는 심리적 갈등, 불편한 상황에 불수의근 계통이 아픈 것입니다. 예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있습니다. 넷째, 퇴행은 보다 미성숙한 정신기능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로는 동생이 태어나자 갑자기 밤에 소변을 지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된 방어를 보겠습니다. 승화는 욕망과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로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방어 기제를 보겠습니다. 보상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비의식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예로는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이 활발한 성격을 더 키우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